대우건설 14,750원, 장 초반 10.9% 급등했습니다. 거래량도 약 598만 주까지 붙었어요. 근데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. 코스피는 약세인데 대우건설은 두 자릿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실적까지 맞물렸어요. 자, 이게 하루짜리 실적 반응인지 하락 추세를 돌리는 출발인지 구분해야 됩니다. 반갑습니다. 대우건설 주주분들, 임대성 프로입니다. 장 초반 기준으로 코스피는 0.17% 밀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상승 종목은 727개, 하락 종목은 161개예요. 지수는 약하지만 실제 종목별 체감은 매수 쪽이 더 넓다는 뜻입니다. 대형주 일부가 지수를 누르는 동안 개별 종목으로 자금이 퍼지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시장 전체 금액을 보면 외국인은 약 600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약 4천억 원을 받아냈습니다. 기관은 약 5,300억 원을 순매도했어요. 외국인과 개인이 같은 편에서 받았지만 기관의 매도벽이 더 컸다는 겁니다. 지수가 약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. 상승 종목 수가 많다는 건 공포가 시장 전체를 덮은 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. 기관 매도가 줄고 외국인 매수가 이어진다면 개별 종목의 상승이 지수 반등으로 번질 수 있어요. 반대로 기관이 계속 물량을 쏟아내면 강한 종목도 흔들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 대우건설 장중 잠정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약 1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약 15억 원을 순매수했어요. 두 주체가 같은 방향에서 받으면서 오늘 가격 상승과 수급의 방향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특히 기관 매수 금액이 외국인보다 크다는 점은 실적 개선을 확인한 국내 자금이 먼저 움직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. 다만 두 주체의 순매수 규모만으로 오늘 거래량 전체를 설명할 정도는 아니에요. 그 밖에 매수 자금도 함께 들어온 만큼 장중 잠정치가 끝까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이게 뭘 뜻하겠어요? 가격과 수급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확정 수급은 아니라는 겁니다.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장 후반까지 이어진다면 이번 움직임의 지속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. 가격은 강한데 두 주체가 다시 매도로 돌아선다면 실적 뉴스에 들어온 단기 자금이 상승을 만든 것일 수 있어요. 지금은 매수 전환 자체는 반갑지만 금액이 더 커지는지까지 봐야 하겠죠. 대우건설은 오늘 2분기 영업이익 2,323억 원을 발표했고 전년보다 183% 늘었습니다. 상반기 영업이익도 4,879억 원으로 전년보다 109% 증가했어요. 기사에서 함께 짚은 핵심은 원가율 개선입니다.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공사를 수행하고 남기는 이익의 폭이 좋아졌다는 뜻이에요. 건설주는 매출 규모만 보면 안 됩니다. 원가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면 수주를 쌓아도 이익이 남지 않거든요. 반대로 원가율이 개선되면 같은 매출에서도 영업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오늘 시장이 반응한 건 수익성 회복 가능성이라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다만 한 분기 실적이 좋아졌다고 모든 현장의 비용 부담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다음 실적에서도 원가율 개선이 이어지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실제 매출로 연결돼야 합니다. 뉴스는 상승의 명분을 만들었고요. 그 명분을 중기 추세로 바꾸는 건 결국 다음 실적과 수급입니다. 오늘 10% 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. 대우건설 주주분들 모두 폭등하자는 의미로 댓글로 폭등이라고 한 마디씩 남겨주세요. 자, 일봉 차트부터 같이 보시면요. 대우건설은 2월 6일 5,110원에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. 이후 4월 28일 43,350원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단기간에 큰 시세를 만들었어요. 그런데 최고점 이후에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졌고 최근에는 11,080원까지 밀렸습니다.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한 뒤 오늘 처음으로 강한 되돌림이 나온 겁니다. 개인들은 11,080원 부근에서 바닥이 나온 것 아니냐고 기대했거든요. 오늘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오니까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근데 바닥에서 튀어오른 것과 하락 구조를 끝낸 건 다른 얘기입니다. 위쪽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남아있어요.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? 장 초반 시가는 13,200원, 고가는 14,800원, 저가는 13,050원입니다. 현재 14,750원은 고가 바로 아래예요. 저가에서 매수한 자금이 종일 밀리지 않고 캔들 상단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. 긴 양봉이 고가권에서 유지되는 건 분명히 긍정적이에요. 아랫꼬리보다 몸통의 힘이 훨씬 강하거든요. 여기서 고가 14,800원을 다시 넘고 그 위에서 거래가 이어지면 장 초반 차익 물량까지 흡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반대로 고가를 넘지 못하고 시가 쪽으로 빠르게 밀리면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단기 과열 신호가 됩니다. 같은 양봉이라도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.
느낌 오시죠? 거래량은 약 598만 주입니다. 평소보다 관심이 확 커졌고 실적을 확인한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. 던진 사람이 있었다면 반대편에서 받은 주체도 있습니다. 근데 거래량이 터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집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. 고가권에서 가격이 유지돼야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. 반대로 거래량만 늘고 가격이 시가 아래로 내려가면 실적 발표를 이용한 차익 실현일 수 있습니다. 상승할 때 거래가 커지고 눌릴 때 줄어야 좋은 손바뀜이에요. 그 차이는 고가권을 지키는 힘이 결정합니다. 가격 위에는 22,265원부터 28,976원 사이에 거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. 정확한 목표가가 아니라 과거 거래가 집중된 추정 구간이에요. 이 근처로 갈수록 위에서 물린 투자자들이 본전 심리로 물량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. 오늘 강한 캔들 하나로 그 매물이 전부 사라졌다고 보면 안 되겠죠. 현재 주가는 최근 들어온 매수자에게는 수익을 주지만 오래 물린 자금은 위에 남아 있어요. 눌릴 때 매도가 줄면 아래쪽 힘이 강한 것이고요. 오를 때마다 거래가 쏟아지면 본전 매물이 아직 무겁다는 뜻입니다. 감오시죠? 오늘 긴 양봉 하나만 보고 대우건설의 사업 가치가 하루 만에 10% 넘게 커졌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. 실적 개선은 기업 가치 회복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주가는 기대를 먼저 반영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 좋은 실적과 좋은 매수 가격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. RSI는 45.1로 중립 구간입니다. 과열 지표만 보면 아직 여유가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. 그런데 급등한 하루만 놓고 보면 단기 매수자의 흥분은 지표보다 빠릅니다. 개인들은 지표가 낮으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지만 세력들은 지표보다 실제 매도 물량이 줄었는지를 봅니다. 혹시 이 숫자 보고 안심한 분 계세요? 여러분,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. 큰 자금이 오늘 곧바로 가격을 계속 올려주면 누가 가장 편해지겠어요? 위에서 물린 투자자가 반등을 이용해 빠져나오기 쉬워집니다. 큰 돈은 그 매물을 전부 받아주기보다 눌림에서 따라붙은 물량이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하려 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기준은 세 가지로 잡겠습니다. 첫째, 시가 13,200원을 눌림에서 지키는지 보세요. 시가 위에서 거래가 줄며 버티면 장 초반 매수세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시가를 거래량과 함께 이탈하면 오늘 상승의 상당 부분을 반납할 수 있어요. 둘째, 고가 14,800원입니다. 이 가격을 거래량과 함께 넘고 눌림에서도 다시 지켜야 상승 탄력이 이어집니다. 고가 앞에서 계속 밀리면 추격 매수는 쉬어야 해요. 돌파한 가격을 다시 내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? 셋째, 외국인과 기관의 장중 순매수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. 두 주체가 매수 금액을 늘리면 실적을 중기 자금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. 반대로 장 후반 매도로 돌아서면 오늘 급등을 단기 반응으로 봐야 합니다. 수익 중인 분들은 강한 날일수록 원칙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.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가 급격히 늘면 일부 이익을 지키는 대응이 필요해요. 아직 확인 안 된 반등입니다. 여기다 전 재산 걸지 마세요. 수익을 크게 만드는 것만큼 이미 난 수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물려있는 분들은 오늘 반등을 보면서 이제 본전까지 한 번에 가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시죠. 그 찢어지는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? 하지만 지금 한꺼번에 물을 타시면 안 됩니다. 시가 방어와 고가 돌파, 수급 개선을 확인한 뒤 나누어 접근해야 계좌를 지킬 수 있어요.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다 똑같을 겁니다. 정확히 어느 가격에서 움직이고 어떻게 비중을 조절해야 하느냐는 거잖아요. 세력들이 이런 정보를 공개하겠습니까? 절대 안 하죠. 저는 대우건설의 실제 거래와 수급 흐름을 추적하면서 대응 기준을 정리해두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010-5445-2634로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. 현실적으로 확인할 가격 기준과 대응 방법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가입비나 상담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추가 연락을 드리는 일도 없습니다. 자료가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.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장에서는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. 감사 연락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연락 순서대로 답신 드릴게요. 정리하겠습니다. 대우건설은 실적 개선과 강한 거래량이 맞물리면서 시장보다 훨씬 강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. 시가, 방어, 고가, 돌파,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유지를 확인하세요. 세 가지가 함께 나오면 이번 상승을 추세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주식 혼자 하면서 계속 손실만 보지 마시고요. 요즘 같은 시장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같이 확인하면서 가시면 됩니다.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010-5445-1634로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서 대응 기준 무료로 받아가세요. 진짜 왜 제 타점을 여기저기서 베껴서 쓰는지 아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.
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